네, 안녕하세요. 귀하게 준비한 부동산 정보 넘버원 기준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시행, 토지 계약에 대한 사업지 확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유지 기준으로 아파트 시행 절차는 간단하게 사업부지 물색부터 사업성 검토, 그 다음에 이번 회차에 얘기할 사업부지 계약을 한 다음에 이제 인허가를 받고 PF 대출을 실행을 하고 착공 및 분양을 하고 준공 입주까지 하는 이렇게 큰 절차가 있는데 이런 모든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부지에 대한 계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어떤 토지를 계약을 하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갈라지기 때문에 사업부지가 나쁘면 대출도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아파트 시행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부지에 대한 계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사업부지를 계약하기에 앞서서 이런 사업부지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입수를 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는데 LH 말고 SH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도시개발공사, 그 다음에 경기도시개발공사, 여러 가지 각 공공기관의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분기별이라든가 이렇게 각 해에 공급 예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공공택지고요. 아파트 부지를 이런 주택공사를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신탁사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 그 다음에 회계법인,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서 이제 토지계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토지에 대한 매각 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약 조건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약금이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기간 같은 것들이 다 정해져서, 매도인의 입장에서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 매수인, 그러니까 시행사가 좀 따라간다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신탁사라든가 증권사를 통해서 나오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행사들이 이제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하다가 자금에 대한 이렇게 문제점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타 부분의 문제점 때문에 사업권을 포함해서 토지를 재매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매각 조건이 다 정해져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조건대로 가는 게 대부분 이런 큰 기관들을 통해서 오는 조건이고,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토지계약 정보 입수 조건은 사유지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동산이라든가 용역사를 통한 토지 작업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유지에 대한 토지를 계약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 우선은 계약을 하기 앞서서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 금액을 확정을 합니다. 100억이냐 200억이냐라는 금액을 확정을 해서 확정된 금액 이하로만 토지 작업을 용역을 하는 거를 기본 전제 조건으로 갑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계약금은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을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토지비가 10억이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금은 계약금이 10%라 그래가지고 10억이 10%인 1억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1,000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로만 지급을 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지주들이 이렇게 단독 지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30명 있다. 그러면은 매수인 입장에서 희망하는 날짜에 한 번에 다 계약을 할 수가 없겠죠. 용역기간이 보통 6개월이든 1년이든 걸린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30명에 대한 지주를 만나가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계약금을 한 번에 다 지급하게 되게 되면 혹시라도 토지 작업이 안 되는 이제 그 이렇게 뭐 나중에 매도 청구라든가 뭐 토지 작업이 안 되는 이런 그 땅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비용 자체가 앞단에 그 시행사의 그 자금이 너무 많이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약정금식으로 1,000만 원에서 뭐 3,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최소한의 금액만 일단 지급을 하고 디데이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월 30일 날 계약을 합시다. 그러면은 5월 30일까지 그 모든 토지 작업이 용역이 끝나면 그날 일괄적으로 다 계약금을 한 번에 전체 그 지주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당초에 이제 그 계약 조건으로 해서 협의를 지주들하고 해서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수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잔금일자 부분을 협의를 하는데 가장 베스트인 가장 좋은 조건은 사업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런 토지 작업은 굉장히 잘했다고 보면 돼요. 예. 물론 이제 지주마다 성향이 달라가지고, 뭐, 일시불을 원하는 지주도 있고, 뭐, 중도급을 원하는 지주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사실 용역에 대한 스킬, 이 토지 작업을 하면서 그때그때 모든 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 땅을 갖다가, 지금 바로 지급을 해서라도 이 땅은 빨리 사야 된다고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업무에 대한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예. 하지만, 통상적으로 중도금 지급은 하지 않고, 잔금일자를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계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잘된 계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역기간은 협의를 하죠. 보통 용역사랑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용역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뭐 이렇게 토지 작업이 끝날 거라고. 그러면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용역기간을 산정을 한 다음에 그 기간 내에 토지 용역을 하는 걸로 가고요. 토지 용역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용역비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토지 계약에 대한 기본 조건을 설정을 해서 토지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 계약을 하더라도 100%그 토지 계약을 아주 클리어하게 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명도 소송이라고 그러죠. 그 소송을 통해서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을 다 해서 착공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기본 조건이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대지 면적의 그 8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 즉 토지 계약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접수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좀 주목해야 될 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있죠. 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95% 이상 확보를 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아파트는 80% 이상만 확보를 하면 소유권이 아닌 사용 권한만 확보를 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자에 얘기한 그 매도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있죠.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 접수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매도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대지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 10년 이전부터 이 땅을 만약에 어떤 지주가 소유를 하고 있다. 이런 지주에 대해서는 명도 소송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사업 시행자가 그 80% 이상, 뭐 85%를 토지를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했는데, 나머지 15%에 대해서 이제 명도 소송을 하려다 보니, 그 중에 일부 지주가 그 지구 단위 결정 고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010년에 났는데,
1999년부터 갖고 있어요, 이 땅을. 지구단위 결정 나기 전부터. 그러면 요런 지주하고는 명도 소송이 안 돼요. 무조건 협의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주를 그러니까는 그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그 대상에 해당하는 대지는, 이런 10년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지주를 뺀 지구단위 계획 결정구 시 10년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이런 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주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매도 청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매도 청구를 통해서 토지 확보가 다 가능했을 경우에 이제 그 사업계획 승인 접수를 받아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접수하고 나서 이제 만약에 승인이 나면 그 명도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3개월간 지주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고 나서 명도 소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토지 계약이 95% 이상 됐다. 예, 그러면 95% 이상 토지 계약이 된, 주택건설 대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 부지에 대해서, 자녀 부지에 대해서 명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사유지 같은 경우에 95% 이상 토지 작업이 됐다 그러면, 네, 그런 부분은 거의 다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80% 이상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한 거랑, 즉 매매 계약을 한 거랑 95% 이상 매매 계약을 한 것과의 주택 건설 대지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도 소송을 할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로 해야 됩니다. 시세로. 매수를, 시세가로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업 부지 계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